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지금 그 아까 질문이 뭐냐면 그 질문이 한 두 분은 들어갔는데 특허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. 특허를 어떻게 내느냐, 그리고 특허 비용을 어떻게 감당했느냐. 제가 2006년부터 해가지고 특허를 내기까지 한 1년 걸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하루에 거의 평균 한 건씩 냈던 이유가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제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을 하는 스타일이 처음엔 좀 남들보다 속도가 늦었습니다. 왜냐하면 뭘 하더라도 고속도로를 밟는다 생각하고 좀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해가다 보니까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느립니다. 한번 구축이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빠릅니다. 그 첫 번째가 모듈화 시키는 겁니다. 모듈화.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모듈화 시켜놨습니다. 컴퓨터에 DB도 다 모듈화 시켜가지고 상상성을 높게 해놨어요. 예를 들어 제가 설계를 할 때 250건을 설계를 했던 이유가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제품 설계를 파트를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. 그걸 전부 저는 설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설계 결과물을 보고 그냥 그 레이어 관리라든지 어떤 레이어라 해가지고 층 관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층 관리라든지 아니면 부품 데이터 관리를 안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막 뒤죽박죽이 되어 분리도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모든 걸 전부 블록으로 다 잡아놔가 데이터 안에서도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제품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다른 제품으로 만들 때 거기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블록을 잡아 카피를 해가 몇 개 며칠 뚝뚝뚝뚝 하고 거기다가 또 제가 생각하는 인테그레이션 작업을 하면 남들은 한 달 할 때 3일 만에 하고 그래요. 그리고 그 시스템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설계 실패율도 떨어지고 검증된 거니까 생산까지 해가 거의 모디파이가 다 되어 있는 블록들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현대 같은 경우는 그거죠. 모비스라는 그런 어떤 모듈화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를 만드는데 현대에서는 그냥 조립밖에 안 해요. 그럼 엔진 파트 부분, 샤시 프론트 부분, 뭐 후드 부분,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몇 개의 블록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조립을 하는데 제일 지금 요즘 잘하는 데가 폭스바겐입니다. 폭스바겐은 그걸 정말 모듈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 자동차의 크기와 상관없이 중간에는 다 똑같아. 파사트든 뭐 CC든 뭐 하여튼 골프든 비틀이든 밑에 바디는 똑같은데요. 거기다 쌓아놓는 외관은 다른 거예요. 그럼 다양한 차종을 만드는데 핵심 트랜스미션이나 엔진이나 그런 구조는 다 똑같아요. 품질이 안정화되어 있죠. 왜냐하면 그 만들던 그거 메인은 계속 만드는데 차종에 따라서 그걸 계속 개발해봐요. 그럼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. 특허도 마찬가지예요. 특허는 제가 정보를 하얗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모아놨어요. 예를 들어가지고 신문 같은 걸 전부 오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모으는데 모으다 보면 그 주제가 양이 많아지잖아요. 그럼 그 주제 안에서도 또 분류가 가능한 거예요. 또 분류를 하고 그래서 그 6화 원칙에 따라서 저는 파일을 관리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마케팅 강의를 한다? 그럼 마케팅을 한다면 인문 보존에 관련된 저는 DB를 다 활용을 합니다. 제가 여기에 쓰는 거는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총균세, 털없는 원숭이, 아니면 내라는 책, 뭐 이런 개론, 지놈이라고 하죠. 이런 책들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. 제가 단순히 마케팅이 아니고 저는 인문보존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런 걸 모듈화 시켜가지고 DB로 구축하고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? 일일이 다 읽고 거기 하려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런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전 모든 걸 일단은 재사용성이 가능한 모듈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 작업을 했는데 제가 개인 PC로 해가 보여서 저반에서는 제가 보여드렸어요. DB를 한번 쭉 보여주니까 좀 놀라는 기색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특허 비용은 제가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.
30만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개인이 내면 100만 원이었는데 이제 그 기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해가지고 네고시에이션 해가지고 30만 원에 한 거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내면 한 10건 내서 한 20건씩 내거든요. 그러면은 그 변리사분이 제 전담 변리사가 있었고 그분하고 저하고 눈빛만 봐봐. 이해가 돼요? 아 하면 그 사람 아 하고 가사 하면 또 아 그게 왜 가능할까? 모주라는 게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제가 자료는 전부 다 적어놨어요. 내가 하려는 그 모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? 그림 그리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. 보통 특허를 한 건 내면 그 개인 만약에 특허 한 건 가지고 개인을 상대하는 그 변리사는 너무 힘든 거야. 그 사람의 어떤 그 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변리사가 그걸 다 그려줘야 되잖아. 그거는 150에서 200 받아요. 내가 봐도 인건비 안 나요. 근데 나는 이분에 대해서 계속 내왔어. 그럼 그 변리사는 어때요? 모듈화가 다 돼 있겠죠. 그러면 그거 그냥 인용해가지고 조합하면은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변리사고 봤을 땐 제가 너무 그 사람 입장에서 아마 일하기 좋았을 겁니다. 그래서 저도 변리사 공부를 3년을 했었습니다. 3번을 시험을 봤어요. 그리고 누구보다도 변리사 입장에서 제가 또 라이팅을 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지. 그래서 저는 변리사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오히려 제가 시험을 목적으로 했었으면 아마 뭐 굉장히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시험이 목적이 아니고 그 변리사 공부를 하니까 저는 1타 몇 피를 얻었어요. 뭐냐면 변리사 공부를 하면 법을 공부하잖아요. 민법도 공부하고 다 공부해요. 헌법도 공부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제가 체계를 알고 있습니다. 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도 더 발달하고 그런 복합적으로.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제가 의뢰소송회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소송을 진행해가지고 어느 대학 원문과를 상대로. 그러니까 이게 닥치면 안 돼요. 네. 그 이면은 이제 변리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. 형법과 상법의 차이는 뭔가, 민법의 차이는 뭔가. 형법은 고의성을 제일 키우는 거예요. 그 사람이 하려고 했냐 안 했냐. 재질이 무겁죠. 그런데 어떻습니까? 민법은 의도성이 아니고요. 경제상의 문제예요. 경제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그게 문제가 될 게 형법에서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저는 이제 그 특허 컨설팅도 하고 있어요. 특허도 전략이거든요. 특허가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세 가지예요. 첫 번째가 디펜싱 하는 특허가 있어요. 뭐냐면 특허를 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데모하는 효과가 있어요. 우리가 특허를 냈다. 너 여기에 들어오지 마. 그런 데모가 있어요. 그 효과가 1년 6개월입니다. 1년 6개월 동안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와서는 와 저게 뭔지 몰라.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자기가 상품을 만들어 판매를 못해. 근데 1년 6개월에 공개가 돼버리잖아요. 이게 이거였네. 그때는 닫아버려요. 특허를 내는 게 좋아요? 안 좋아요? 판단하기 다르요. 당장 생산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할 것 같은 특허를 출원하는 게 좋죠. 왜냐면 1년 6개월을 벌 수가 있으니까. 그런데 코카콜라에서 특허 출원할까요? 안 해요. 오히려 그런 데서는 레시피를 안 보여주는 게 낫다. 그래서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은 그걸 공개를 1년 6개월 후에 하겠다는 의미예요.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출원한 입장에서 특허를 출원해놨잖아. 심사 청구를 안 하는 거야. 그럼 특허가 등록이 안 되고 다시 소멸이 될 거야. 공개가 안 돼. 무슨 말인지 알죠? 그 사이에 1년 6개월 안에 또 출원을 하는 거예요. 똑같은 걸로. 그리고 나서 심사 청구를 안 하니까 또 이게 1년 6개월 안에 또 소멸이 돼. 특허 등록을 안 하는 것도 저예요. 이해가 되십니까? 그걸 뭐냐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전략이라고 해요. 또 한 가지는
그런 특허는 뭐죠? 돈이 적게 들어요. 보통 제가 첫 번째 말한 특허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충분한데 제목만 그럴싸하게 만들어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없이.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김현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특허는 특허 한 건을 내는데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이 들어요. 그럼 분쟁을 고려한 특허예요. 정말로 이 특허 하나 내가지고 이거를 구글에다가 팔아먹겠다. 근데 구글에서는 이거를 싸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? 그런 특허예요. 만약 이거는 정말 법리 검토를 처음부터 해가지고 분쟁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냐, 있냐를 처음부터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특허예요. 그거는 특허를 처음에 한글로 낼까? 영문으로 작성해요. 처음부터 특허 이거 권리 범위를 신청할 때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정확합니다. 과학적인 권리 범위는 영어가 더 컨셉 잡게 좋습니다. 그래서 영어가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영어로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?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해요. 그러면 돈이 1억, 2억 들겠어요? 안 들겠어요? 그 비싼 사람들 써가지고. 근데 그 사람 혼자 그 특허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. 그런 아주 중요한 특허는 주위에 팀들이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합니다. 그런 특허도 있고요. 또 다른 특허가 있어요. 가점을 받기 위한 성적 특허가 있어요.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회사에 요즘 보면 그 스펙 살려고 어때요? 에베레스트에 근처까지 갔다가 오고 막 이런다면서요. 공대생은 좀 덜한데 저기 인문계 쪽은 하여튼 사회봉사활동부터 해서 별걸 다 한다고. 그겁니다. 뭐냐면 특허도 마찬가지예요. 어디 국가과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할 때 특허가 가점이 있습니다. 특허 출원 3건에 점수 6점, 아니면 특허 한 건이 등록이 되면 5점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이런 데 벤처를 인정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있어가지고 서류 면접이 그대로 통과가 되고 이래요. 그러다 보니까 특허를 3건을 출원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기부에서 벤처기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. 그리고 국가기관에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심사자가 입장에 볼 때 그냥 특허 하나 없이 뭘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특허를 가지고 하면은